안녕하세요, 신창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아주 오랜만에 아파트 임장을 왔습니다. 물건을 선택해서 이렇게 임장을 나왔는데, 제가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도 이렇게 한겨울에 처음 임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가 임장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제가 지금 지도 검색으로 경매 물건을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물건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물건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지금 물건이 거의 없네요. 제가 오늘 임장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없어서. 경매 물건이 이렇게 없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동안 이제 몇 년 동안 부동산 가파른 상승기를 거치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채무자들이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채무를 변제를 한 게 아닐까, 경매로 나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물건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아파트가 거의 나오면 신건에 다 낙찰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찰된 물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건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건이 없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물건이 거의 없으니까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여기 보이는 이 아파트, 이 아파트를 오늘은 보고 임장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아는 아파트 같은데, 이것도 신건이죠. 건물 전용 31평에 감정가 6억 800이면 아마도 이것도 신건에 낙찰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시세를 알거든요. 한번 변경이 됐던 물건이고, 권리상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임차인도 없는 것 같고, 간단하게 지도를 보고, 여기가 지하철역이고, 그렇게 역세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위에 학교가 상당히 많네요. 학교 뭐 학세권이라 볼 수 있고, 여기는 공업단지도 있고, 뭐 입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나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 아파트를 선택해서 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 가기 위해서 제 준비물은 그 경매 정보지 출력해왔고요. 그리고 지도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지도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저는 보통 임장 갈 때 경매 정보지랑, 그리고 핸드폰 필수겠죠.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되고, 필요하면 동영상도 찍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만 들고 저는 이제 물건지로 출발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예, 이제 제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고요. 해당 아파트는 2019년에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고, 816세대, 뭐 그렇게 큰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양호한 수준이고요. 보시다시피 뭐 조경도 뭐 괜찮습니다. 예, 괜찮고, 뭐 지상에는 주차 공간도 없고 다 지하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동관 간격도 좀 뭐 괜찮은 것 같고, 뭐 전반적으로 뭐 흠잡을 데는 없는 아파트예요. 신축이니까. 예.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가 해당 물건지고요. 35층짜리 아파트예요. 지금 23층이거든요. 물건이 지금 오른쪽 보이는 화면의 오른쪽인데, 1호 라인 23층 아주 햇빛이 보이다시피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고층이라서 그런지 지금 아주 햇빛이 잘 들어오고 있죠. 저층은 조금 좀 가려지고 있는데, 역시 이게 고층이 좋습니다. 예. 자, 제가 지금 아파트를 정면으로 서 있는데, 지금 남양, 자, 나침판에 보시면 정남향인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정남향 최고. 자,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예, 물건지가 2301호거든요 23층. 보시다시피 우편함이 깨끗하죠. 예, 뭐 몇 개 들어있긴 한데, 이 정도면 뭐 사람이 아직 거주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예, 현관 내부도 엄청 깔끔하네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신축이다 보니까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엘리베이터도 2대나 돼요. 고층이라서 엘베가 2대나 되는 것 같아요. 예,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물건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도 아주 고급스럽네요. 예, 23층에 도착했고, 자, 보면 해당 물건은 바로 여기입니다.
2301호. 뭐 특별한 건 안 보이고 좀 조심스럽네요. 혹시나 사람이 나올까봐. 뭐 마주친 적은 거의 없는데. 자, 저는 지금 주차장에 와 있고요. 주차장 보시다시피 아주 넓고 깨끗합니다. 예, 신축이라서 그런지 잘 갖춰져 있네요. 예, 지하 2층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예, 괜찮습니다. 네, 아파트를 나오자마자 상권이 딱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뭐 편의시설 같은 게 엄청 잘 되어 있네요. 예, 식당도 많고 이렇게 학원가도 아주 많이 보입니다. 예, 상당히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횡단보도도 바로 연결되어 있고. 예, 이제 아파트 주인은 꼼꼼하게 다 둘러본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죠. 바로 부동산 시세 파악. 이 물건에 대한 정확한 시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방문을 해서 이제 제가 시세를 파악을 할 건데요. 한번 저희 정문에 나가서 부동산이 몇 군데 보이는데 저희 가서 정확한 시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 파악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세를 파악을 해서 현재 팔릴 수 있는 가격,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걸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이 아파트 경매 나와가지고 시세 좀 알아보려고. 예. 그 1305동 2301호거든요. 예. 이게 건물 전용 31평이에요. 101제곱미터. 네. 시세요? 예. 지금 금매로 된 거는 7억 한 8천. 7억 8천이요? 그건 8자보다. 예. 금매로 된 게 8억 7천. 8억 7천이요? 금매가? 금매가 바로. 그 정도면 바로 나가나요? 금매면? 네. 매수분은 다는 아니고요. 예. 한두 달? 한두 달? 네. 정도네요. 네. 그 실거래는 한 9억대 찍혔더라고, 최근에. 예, 그 정도 찍혔어요. 찍혔어요? 네, 평균 시세는 그래요. 그한 3천? 고층이거든요. 층도 좋고 되게 좋고. 네. 그 정도 선이 지금 시세는 9억 3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억 3천? 네. 그러면 한 9억 정도 내놓으면 팔릴까요? 금방? 팔리죠. 팔려요? 네. 팔려요? 네. 지금, 네, 8억 7천에 나가는데 그분은 너무 싸게 해서 좀 나간 거고 8억 7천이? 9억 정도면은 네. 그래도 좀 시세보다는 2, 3천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네. 거기는 나오고. 예, 이제 부동산을 방문해서 시세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당장 팔릴 수 있는 가격. 저는 이걸 가장 중요시하거든요. 지금 제가 내놨을 때 팔 수 있는 가격을 알아보니까 한 9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금매는 뭐 8억 7천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한 9억에 내놓으면 충분히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 네이버에 매물들을 보면 지금 한 저층은 뭐 9억 초반, 그리고 고층은 뭐 10억 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뭐 9억 중후반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실거래도 21년 작년 하반기쯤에 지금 올해는 매매 계약이 없는데 다 9억대의 매매가 된 걸로 보여지죠. 9억을 다 초과했어요. 초과했기 때문에 한 9억 정도에 내놓으면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제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미납관리비를 한번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제가 출력한 경매 정보지에는 미납관리비가 없다고, 11월 분까지는 없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직접 전화를 해서 관리사무소 전화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방관리사무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미납관리비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예. 1305동 그 2301호 그 미납관리비 좀 알 수 있을까요? 입주자분은 아니시죠? 예, 이거 경매 물건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예, 미납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예. 혹시 이거 문의하는 전화 좀 왔었나요? 네네.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관리사무소 전화하는 목적이 관리비도 알아볼 겸 또 어느 정도 경쟁률을 유추해 보는 목적도 있거든요. 이거 항상 제가 관리사무소 전화를 하면 전화가 어느 정도 왔는지, 보통 저는 경매하기 전날 전화를 하거든요. 전화를 해서 어느 정도 전화가 왔는지 꼭 물어봅니다. 아무래도 많이 전화 왔다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입찰하는 사람은 좀 상당수 되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 감정가가 보시면 6억 800이에요.
아까 시세는 9억을 초과하고 있는데 지금 감정가가 6억 80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찰 가격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주택자로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단기 매도를 시나리오로 한번 계산을 해볼 텐데요. 세후 수익은 3천만 원을 목표로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소한 5천 이상은 남기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이제 단기 매도를 할 경우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이 어마어마하죠. 70%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77%죠. 그거를 감당하고서는 도무지 많은 수익을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실거주자나 이런 사람을 경쟁해서 이기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목표 수익을 조금 낮춰서 한 3천만 원 정도. 아마 이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예.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찰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보통 평상시에 쓰는 이게 엑셀표고요. 엑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제 필요한 정보는 다 넣었어요. 제가 감정가에, 그리고 입찰 보증금, 대출은 한 감정가의 한 60%로 잡았어요. 무주택 기준으로. 그리고 잔금, 법무비는 이거 취등록세를 포함한 법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되거든요. 그리고 명도비, 그리고 기타 한 300만 원 넣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보수적으로 좀 한 3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도가는 한 9억에는 팔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단기 매도로. 그리고 이랬을 때 총 비용이 한 7억 4천. 그리고 양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예, 1억 2,200 정도를 양도세 70%에 10% 더 붙죠. 77%.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그리고 이자는 한 3개월 정도, 4% 정도 낸다고 제가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3억이 아니라 3천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입찰 가격이 한 7억 2,500 정도 됐네요. 근데 글쎄요, 조금 한번 이 정도 가격으로는 제가 낙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시다시피 투자금도 한 3억 7,500이 필요해요. 중개수수를 제외하고. 이 정도 돈을 내면서 수익은 고작 3천만 원. 이만큼 지금은 아파트나 이런 거를 대출도 막히고 또 세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참 투자를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한번 이 가격으로 제가 낙찰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입찰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건 번호랑 날짜랑 그리고 보증 금액까지는 적었고요. 이제 중요한 입찰 가격을 적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산출을 한 그 가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7억, 그리고 1000단위는 좀 이따 적을게요. 00, 그리고 저만의 표시거든요. 이게 마지막 100단위와 10단위와 1단위는 저는 꼭 720원을 적습니다. 자, 이제 1000단위가 좀 제가 고민이 돼서 이렇게 남겨놨는데, 보통 1000단위는 저는 현장 가서 적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아까 그냥 제가 산출한 금액 7억 2,500 그걸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적었고, 자, 이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의 입찰기일은 2월 3일이에요. 물론 제가 직접 입찰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입찰을 할 수가 없어요. 대출도 안 나오고 저는 또 무주택자도 아니기 때문에 모의 입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예상은 낙찰받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투자자가 단기 매도로 특히 이렇게 낙찰을 받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요. 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양도세 아까 봤죠? 1억이 넘는 그 양도세를 감안하면서 이렇게 입찰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든 결과는 제가 이 영상의 댓글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한번 제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원 현장은 못 갈 것 같은데 제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차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